홍보 촬영을 막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장점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단점의 시간. 예, 단점의 시간을 좀 너무 좋다고만 하면 안 좋게들 보실 것도 같기도 하고 뭐 단점이 없는 차는 아니니까. 근데 아까 뭐 재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뭐 차 가격이 이제 2,800인데 2,800만 단순히 놓고 보면 재질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을 이제 하체와 이런 주행 감성에 투자를 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이제 수긍이 가시는 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실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제 요점은.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여기 이런 마감재가 재질이 조금 이제 푸지포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아쉬워요. 천재질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형상 자체는 전혀 싼 티는, 차 가격 대비 싼 티는 안 나는데 재질은 일단 뭐 싼 거는 싸다는 거. 네. 플라스틱. 근데 뭐 일단 외관상은 싸 보이지는 않다. 그냥 그 정도까지 싸 보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질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차는 그냥 달리는 재미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의 기로에 만약에 따르면 뭐 2,800 정도가 있는데 인테리어가 더 좋은 차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동력 성능이 똑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테리어가 좋은 걸 선택을 하겠지만, 뭐 가격 차이가 대동소이한데 인테리어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행 성능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저는 주행 성능을 선택을 할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저한테는 뭐 이건 아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한테 분명한 단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 타시면서 이제 이 정도 성능의 이제 외장재까지 좋은 걸 원하시면 한 3,000이 넘어가겠죠. 예. 그럼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로 가야겠죠. 예. 제네시스 브랜드로 넘어가서 이제 제네시스 G60 예. 그런 모델로 나와야겠죠. 자, 자유로로 이제 제가 이제 임진각으로 제가 해볼게요. 이제 내비를 눌러서 통합 검색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휠에서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누르면 운전을 하시고요.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 임진각. 15개의 검색 선택한 장소를 목적지로 중간에 설정합니다. 잡음을 내셔서 제가 눌렀습니다. 이렇게 예, 좀 음성이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카카오 I라는 그 플랫폼이 지금 내장돼 있거든요. 카카오 아니에요? 약 예. 300m 카카오랑 이렇게 같이 제휴하는 네, 거. 그런 거 같아요.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나름 뭐 가끔씩 뭐 버벅거릴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좋네요. 뭐 이것만 해도 사실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막 찍고 검색하고 저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예. 많이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훨씬 편하게 주소 검색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뭘 사세요? 라디오에서 사지 마세요. 따뜻한 봄날 이 부분, 이 버튼 있어요. 아, 이게 뭐 예. 무슨 하운드. 예, 사운드 하운드라는 건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검색을 합니다. 예. 검색을 해서 이렇게 예. 어떤 노래인지 이렇게 나와요. 네, 간추린 뉴스 이어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는 직접 이 음파를 인원을 서칭을 해서 최소한 앞으로 음파를 서칭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노래를 컴퓨터가 찾아주는 거예요. 예. 이 뭐 사운드 하운드라는 데랑 이제 합작을 해서 기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끔씩 이용합니다. 그 편의 기능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예. 있어서 나쁠 건 없죠. 뭐가 그렇죠. 됐든 예, 이런 거는 정말 뭐 소소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뭐 현대가 욕을 많이 먹는데 이런 거는 칭찬해줘야죠. 이건 정말 소소한 걸 참 신경을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현대차가 좀 발전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고성능 차 모델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글로벌로 더 확장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좀 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수입차도 많이 들어오고 좀 정말 잘 달리는 성향의 차들을 사람들이 좀 경험을 해보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고 하면서 잘 달리고 재밌는 차가 뭔지에 대한 기준이 조금 상향 평준화된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몇년 사이. 거기다 맞추기 위해서 현대가 또 신경을 쓴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있어서 이제 발전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결국은 좀 현명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비교해보고 좋은 건 충분히 좋다고 칭찬하고 나쁜 건 더 나쁘다고 비판도 하고. 지금까지 현대가 이 정도까지 하게 된 게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욕을 해주셔서 예, 많이 건설적인 두 비판은 번째 저는 차로를 없다고 이용하세요. 많이 욕을 해주셔서 많이 그만큼 또 이제 따라온 거죠. 행진 지금 방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좌회전입니다. 쪽으로 뭐 후측방 경보부터 시작해서 내비까지도 다 지금 떠 있어서 되게 잘 보이고요. 지금 제가 선글라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보여요. 잘 보이고 운전에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적응을 하는 기간이 이어서 필요하니까 우회전입니다. 자꾸 이걸 보게 되긴 하는데 예, 눈이 자꾸 알게 모르게 이쪽으로 쏠리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소나타 터보 제가 산 그 모델보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옵션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차량이 때 3,100만원 가량 차였는데 이게 옵션이 더 많으니까 예,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이 차가 비싼 차는 아니라는 거. 예, 물론 뭐 차 겉에서 이제 차 크기만 보고 판단하시면 상당히 비싸게 느끼시겠지만 예, 뭐 옵션 수준이나 그리고 차량 성능이나 차량 부품이나 이제 그런 거 감안하시면 비싼 차가 아닙니다. 이 스티어링 휠 여기 크기는 소나타보다는 좀 작다는 느낌이세요?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해요. 예. 그 LF 때 휠 스티어링을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사이즈를 채택을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아까 뭐 뒤에 장모님 태워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급적이면 태워주지 마시고요. 예. 아무래도 좀 싫어하시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하시면 좀 싫어하시겠죠. 예. 네, 뒷좌석 승차감은 잘 모르겠네요. 달릴 때는 제가 뒤에 타본 적이 네.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딱 타봤을 때도 장거리 장거리 이동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근데 뭐 그냥 일반 친구들 뭐 태우는 데는 뭐 조금 욕먹는 거 정도 괜찮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뭐 이렇게 예, 그 정도는 태워도 돼요. 예, 그 정도까지는 태울 수준은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장인어른 태울 정도까지는 조금 아니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승차감도 승차감인데 타고 내리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문이 작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세단 대비 그런 건 있고 이게 이제 문짝 3개라는 게 말이 아직도 많잖아요. 네. 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쿠페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편한 거고 일반 뭐 i30나 이제 그런 차량 생각하면 불편한 거고 예, 생각하기 나름이죠. 쿠페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뭐 여유문이 하나 더 있는 그렇죠. 거니. 훨씬 편하죠. 예. 제가 이제 쿠페로 운행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승객이 2명만 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어차피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말이 많은데 괜히 뭐 예. 가운데 이렇게 좌석까지 하는 거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두 사람이 타면 더 편하죠. 예. 네. 그리고 트렁크는 아까 잠깐 봤는데 뭐 트렁크는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점사랑 점육이랑 그렇죠. 똑같죠. 이제 전세 대비하면 많이 커졌습니다. 전세대 트렁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작아서 이 차는 정말 못 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에. 그래서 원래 2세대 이 밸런스도 제가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많이 커졌어요. 뒤에 트렁크도. 차 크기 생각하면 트렁크는 부족하다는 예. 생각은 안 예, 들어요. 왜냐면 네, 저도 지금 예. 제 아베오랑 비교해봤을 때도 아베오보다 좀 오른쪽 두 컸었거든요. 번째 트렁크가. 차로를 예. 이용하세요. 차량 컨셉이나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좀 비판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또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근데 뭐 사실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뭐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약 안 좋은 걸 700m 억지로 앞 찾아내서 부산교차로에서 서울 비판하는 김포시청 것보다.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뭐 아직 첫 번째 3,000km 차로를 정도를 이용하세요. 타보신 거니까 아직까지는 단점을 찾기는 조금 시간적 여유도 약 300m 앞 그렇죠. 아직 이제 차에 취해 있는 오른쪽 예, 아직 차에 취해 있는 이제 좀 시간이죠. 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약 3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좀 얌전하게 모시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돌 수 있습니다. 이 차. 모두를 계속 고추면서 일단 악셀 반응이 확실히 이게 괜찮습니다. 달라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깊게 밟지 않아도 약 700m 앞 물론 이제 군도에서 막 칼치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겠지만 차가 이렇게 좌우로 빠른 속도에서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불안함의 요소는 지금 속도 영향 때까지는 뭐 전혀 없고요.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삼 3차선으로 붙으세요. 예. 네, 지금도 이제 차체가 이제 포지션이 낮으니까 이 X6가 상당히 이제 높아 보이죠. 트럭이 트럭 같죠. 그러니까 이게 차고만 봤을 때는 상당히 낮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어요. 네. 차고 봤을 때. 예, 아반떼 스포츠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시승을 해보세요. 사실 분들은 예, 단순히 이제 아반떼 스포츠하고 엔진하고 미션이 같다고 이제 그냥 더 넓은 아반떼 스포츠를 사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차량을 다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이제 구매가 되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벨로스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은 약 아니에요. 300m 저 앞 개인적으로. 서울 김포시청 근데 방면 이거는 디자인이라는 건 왼쪽 사람마다 지하차도로 다 진입하십시오. 주관적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엄청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호불호가 강할 법한 이제 디자인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개성이 좀 있는 왼쪽 차니까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지하철로 진입을 하시라고 하네요. 지하철로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예. 약 3km 앞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게
쭉 올려주는 건 아니고 악셀 궤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네. 다른 변속 시점이 있다. 악셀을 좀 깊게 밟아주면 6천까지 올려주고 네. 얇게 밟아주면서 살짝씩 발을 떼주면 기어를 그렇죠. 그냥 올려주고 빨리 되고. 이게 지금 헤드램프가 오토입니다. 2km 오른쪽 LED인가요? 예, LED. LED. 예. 이게 그렇죠. 이 소형차에도 이제 LED가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옵션은 정말 아쉬운 게 거의 없어요. 네. 더 넓어야 넓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저도 정말 고급차도 타보고 그랬지만 옵션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그리고 이게 시트는 아까 전후는 저기 자동이었고 예. 등받이만 이제 수동이죠. 수동이고. 예. 약 700m 앞 일산 방면 오른쪽 1시간입니다. 제가 한 2000rpm 정도에서 만약에 그냥 악셀만 밟아도 되겠지만 좀 추월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어를 한 그쵸. 기어를 내려서 하셔도 되죠. 약 300m 앞 일산 방면 오른쪽 1시간입니다. 이 차에 좀 아쉬운, 그 옵션 중에 아쉬운 점은 후진 연동 오른쪽 1시간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이 차는. 예. 아웃사이드 미러. 이 아웃사이드가 후진을 할 때 이렇게 바퀴 쪽으로 내려주는 기능. 예, 그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 소나타 때는 그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따가 없으니까. 예. 왜냐면 휠이 중요하잖아요. 휠 긁히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차는 아까 LED 그 전조등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도 있어요. 그냥 상대방 차나 이런 게 오면 감지돼서 하이빔을 쏘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자동으로 맞춰. 예, 자동 낮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 상향등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네, 많아서 네, 그렇죠. 다 보급되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지방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악셀 좀 깊게 밟으면 RTM을 이제 이렇게 쭉 띄워주고. 약간 완만한 코너인데 뭐 120에서 보다 130에서 롤 같은 거는 그다지 느낄 수가 없는데 하이패스 통과입니다. 예. 차로입니다.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요금 1,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오른쪽 6,000원입니다. 도시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700m 앞 이산포 IC에서 임진강 파주 방면 오른쪽 이게 엔진 브레이크를 좀 걸고 하는 느낌이 나죠? 주행하십시오. 네, 이제 단수를 쳐줘서 네, 스포츠 모드는. 고양시입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이제 패드를 사용하면 아, 그때부터는 예. 약간 그게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예. 해요. 모직을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약 300m 앞 스포츠 주행할 때는 단수가 고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른쪽 도시
잠깐만 뗐다가 밟았는데 올라가서 그렇죠. 네. 잠시 후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그리고 타이어 접시력이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까 이 고속 주행을 하다가 요철을 만약에 만난다던가 이랬을 때 5km 이상 핸들이 직진하는 약간 이렇게 구간입니다. 툭툭툭 이렇게 되는 경향이 네, 이게 조금- 노면 타고 네. 간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 특성 고성능 타이어를 뭐 만약에 모르던 분이 접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성능 타이어를 지금 실제로 타보는 건 두 번째 정도 되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PS4를 사용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면을 타는 게 좀 예전에 비슷하게 느껴서. 노면을 잡고 가니까 이제 타는 거죠. 더. 약 700m 앞 90km 구간입니다. 요즘에는 자유로가 그 구간 단속이 많아져가지고 구간 단속이 옛날보다 이제 좀 기어가야 돼요. 예. 옛날보다 많아졌죠. 지금 마치 여기 구간 단속 구간인 것 같은데 이거 크루즈 컨트롤? 네. 그거 한번 어떻게 모드를 누르시면 크루즈가 뜨고 그냥 센서를 한번 내리면 돼요. 발 떼어보세요. 뜨신 건가요? 네, 지금 발을 뗐고요. 여기 정보 84km. 올리시고 싶으면 이거 이제 이 버튼을 위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여기 90인가요? 네, 90. 91 정도. 이제 이 상태에서는 앞차랑 가까워지면 경보음을 이렇게 울려주고 뭐 이런 거. 이게 자동으로 이게 거리를 제어를 해줍니다. 그렇게 속도가 지금 저는 발을 이렇게 떼고 있는데 85, 86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앞차랑 거리를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최초로 이제 현대차에 이식이 된 게 그 제네시스 처음 나왔을 때 이 기능이 처음 생겼었어요. 네. 딱 10년 만에 이제 이 소형차 끝까지 내려온 거죠. 네, 10년 만에. 근데 정말 편해요. 이거 기능이 옵션이 만약에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꼭 넣으세요. 이 옵션. 그러게요. 네. 이런 데서 진짜 편하다. 그러니까 특히 구간 단속 구간에서 아무리 재밌는 차라도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좀 중간중간에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달릴 때 너무 편합니다. 거기다가 약 700m 앞 평균 90km 구간 단속 종료 제가 지점입니다. 잠시만요. 손 놔보세요. 이러면은 또 이게 예, 차선 이탈 방지 운동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네요. 잡으면 풀리겠나요? 아니요, 이제 놓고 있다가 이제 경보음을 울려주면 잡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래 모델이 그러니까 조금 제네시스 브랜드하고 좀 그러니까 좀 위급이랑 차별을 둔 게 요즘 이제 다른 모델들은 좀 더 고속도로에서 좀 더 오래 버텨줘요. 몇 분, 한 3, 4분씩. 근데 이 모델은 그거는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실제로 운전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손을 띄고 가실 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정말 피곤한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운전 그 안전에 있어서 피로도도 확실히 많이 줍니다. 그냥 이렇게 손만 대고 있어도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틀어주니까 고속도로 그 피로도가 많이 줄어요. 방금 브레이크 밟는 것 같은 악셀 밟는 느낌? 네, 악셀도 밟아주고 이제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핸들도 이제 틀어주는 느낌 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스팅어 탈 때 좀 느꼈었던 네. 부분인데 근데 이 차 끝까지 내려왔다는 게 의미가 큰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고속도로 이번에 내려갔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저도 아주 오래 이렇게 혼자 운행을 못 하거든요. 좀 피곤을 좀 빨리 느껴서. 근데 차가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피로가 안 느껴져요. 오히려. 네. 지금 제가 이 후측방 경고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게 뜨는지를 봤더니 예. 디펜더보다 약간 뒤로 갔을 때 옆차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신흥 중심 도시 장비는 무조건 넣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처음 겪어보는 부분인데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보조 시스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실내도 문제도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게 아까 양쪽으로 차가 올 때는 이게 한쪽으로 조금 네, 약간 아직은 약간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피로도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네, 그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구간 단속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 정도 잘 달리는 차들이 아까 제가 평균 속도 뭐 110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90 정도를 계속 고정하고 가는 거 정말 힘든 일이고 그럴 때는 정말 크루즈 컨트롤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게 측방 경보가 이쪽 여기도 미러에 예, 쪽에도 뜨고 미러에도 보여주고 여기 이제 H 허대도 예, 띄워주고요. 약 700m 앞 90km 구간입니다.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좋죠. 네. 이 정도까지 잘 보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잘 보이네요. 이게 이제 싼 타입이라고 이제 뭐 시인성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예, 잘 보입니다. 이게 뭐 비싼 타입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 네, 이 정도. 위에 바로 쏴주는 걸 비싼 타입이라고. 예, 그렇죠. 왜냐면 그 이제 그 반사되게 하는 그 처리가 비싸대요. 그래서 이 유리 전체에다 해줘야 되니까 비싼데 이제 이 타입 컴바이너 타입은 이 앞에 유리에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한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니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은 구간 단속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풀어보세요. 이제 5km 이상 이제 직진하는 자동으로 풀려요. 구간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도 이질감 느끼실 수 있으니까 끄시고. 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이런 차를 처음이라서 예. 잘 모릅니다. 크루즈가 아직 안 꺼졌네요. 조금 더 할 거 아니죠? 지금 아직 90구간이면서 꺼졌어요. 모드를 두 번 누르면 꺼지고. 이거는 이제 악셀을 더 밟거나 한다고 꺼지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근데 해제는 되는데 완전 해제는 안 돼요. 예. 확실히 주말이라 교통량이 많은. 근데 뭐 고속 직진 안정성은 사실 뭐 이 정도 급에서는 뭐 전혀 아쉬울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제 영역대를 올라서 뭐 180, 190 막 이렇게 가면 한 이제 이제 또 160 이상 가봐야 이제 느껴지죠. 네, 차이점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일상 영역에서 그렇죠. 일산에서는 느끼지 못하죠. 직진 가속보다는 저는 이제 고속 코너링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예. 보여줄까 이거였는데 한 120, 130 이렇게 돌아도 그 정도는 전혀 느낄 수 없고요. 좀 느껴보시려면 이제 고속 코너링에서 안정감 차이를 느껴보시려면 이제는 한 150 정도까지 가보셔야 차이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150, 160 정도에서 약간씩 타이어가 밀리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불안한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이제 더 가보면 차가 조금 뚫리면 이제 조금 느껴보실 수 있겠죠. 이게 파주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런지 확실히 이제 많네요. 저는 그 1.4 시승할 때 다녀왔었던 정사진 그쪽이 예. 노면 상태도 일단 자유로보다 좋고 인천공항 인천공항 고속도로 갔어요. 그쪽 예. 이랑 그다음에 무슨 대로였었는데 거기 쪽이 도로 상태가 괜찮고 일단 차도 별로 많이 없고 예. 아, 이 자유로가 옛날에 비하면 좀 이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 고정되어 있는데도 뭐 가속은 쉽게 됩니다. RPM 한 2,800, 2,900 정도에서도 가속은 되게 좀 쉽게. 확실히 터보라서 이제 토크가 좀 낮은 영역대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소형차 몰기가 좀 그랬던 게 소형차들은 다 출력이 낮았잖아요. 예. 이제 선택지가 없는 거야. 이제 내가 출력을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좋은 비싼 차를, 그러니까 큰 차를 타야 출력이 센 차를 탈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 점이 너무 좋아요. 이제 터보. 예, 터보 엑셀을 밟아야 직진 안정성은 뭐 200 가도 전혀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약 1km. 엑셀 한 반 정도 이상 밟으니까 이렇게 킥다운이 들어가서 그냥 내리면서 잡아요. 지금 7단 들어가면서 속도 좀 더 줄이시고 80, 90. 이제 이런 퍼포먼스 게이지가 이게 뭐 전에는 진짜 스포츠카에나 있던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마련을 해주니까 좀 네. 가끔씩 보면 재밌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 속도계를 하나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앞에도 예. 제가 이걸 두 개를 지금 같이 이렇게 가야 돼서 근데 이런 건 소프트웨어로 뭐 얼마나 잡으려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지금도 좀 더 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충분히 더 달릴 수 있다.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앞차가 더 나가줘야 되는데 왜 안 나갔나. 네. 자유로 노면이 그닥 좋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차 많이 안 튀고 네. 적재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잘 진짜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앞에 제네시스와는 이제 직선에서 잘 좀 가속을 하고 코너에서는 좀 따라잡고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풀 악셀까지는 안 하시고 예, 풀은 안 돼요.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네. 근데 앞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 스킬이 그닥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차로가 좁아지는 그러니까 수입차들이 이제 출력이 좋은 차가 많은데 이제 뭐 같이 재밌게 웬만한 차들이랑은 다 웬만큼 다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따라잡는다는 게 아니라 같이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웬만한 차들하고는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죠. 충분히 재밌게 네.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의 기본적인 스포츠적인 운동 성능 그렇죠. 이렇게 변경. 그러니까 이제 뭐 M이나 뭐 RS 같은 뭐 그런 이제 고성능 디비전인 이상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뭐 이렇게 꿀린다는 느낌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정도. 5년 전만 생각해봐도 현대차 1.6 배기량 현대차 가지고 이렇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약 1km, 90km 구간입니다. 브레이크는 뭐 한 180 이상 고속 영역에서는 부족함을 좀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웬만한 E급의 차는 다 똑같은 부분일 것 같고, 그 이상에서 만약에 강한 브레이크를 원한다 그러면은 아까 TX, 말씀하셨던 예. 그런 거 순정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요. 예. 그 브레이크는 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순정으로 좀 더 높은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정으로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한 180 이상 영역 주행은 이제 서킷 정도 구간에서나 이렇게 급 가감속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는 확실히 튜닝된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일상도로에서는 그 미만에서 주행할 때는 부족함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체 이런 소음은 어떠신가요? 이게? 이 정도면은 그때 저는 이제 기준이 제가 타고 예. 다니는 차거든요. 예. 저는 생각- 이미 13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차에서 이 정도 대화가 불가능해요. 네. 진짜. 약 5km. 이게 제가 소나타 이제 터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차이 안 나요. 네. 조금 더 약간 더 큰 정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것도 이 준중형급에서는 이 정도 뭐, 예,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죠. 확실히 고속에서 코너링을 해보니까 혼다 스퀘어가 아주 많이 억제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도 확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제 핸들을 틀었을 때 그때 좀 밸런스가 붕괴될 위험이 좀 있죠. 쳤어요. 네. 좀 일체감 있게 네. 따라오는. 그러니까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과격한 조작 수준만 아니면 일체감 있게 따라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차를 깔려면 이 차를 좀 깎아내리려면 좀 고성능 차를 탄 다음에 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안 그러면 이게 예, 좀 누가 좀 협조를 좀 해줘서 예, 한 300마력대 후반 예, 정도. 300 한 중후반 뭐 그 정도 좀 고성능 차량을 좀 타보고 타봐야 좀 저희 신도 쪽에는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잠시 후 마세라티,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롤스로이스도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네. 롤스로이스까지. 부유한 분들이 많이 네, 사시는 이제 좀 신기하게 매일 보면서도 좀 오른쪽 첫 번째 매일 보면서도 차로를 신기하고. 이용하세요. 근데 롤스로이스 정도 되면 이제 본인이 운전한 것보다는 누가 운전해주는 걸 타는 게 예. 맞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S 클래스만 해도 예. 차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 그냥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때 잠시 후 어떤 분들은 우회전입니다. 편안하고 조용한 차를 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시끄럽더라도 잘 달리고 이렇게 배기음 막 그런 차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 그런 취향에 맞게 차는 좀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예. 나이가 전에 40대 중반이 되면 세단을 타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렇죠. 전에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거지만 참 전에는 우리나라 정말 자동차에 관해서 이런 문화는 정말 후진국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700m 앞 요즘에 로터리에서 직진 유튜브나 이런 방향입니다. 정보가 이제 늘어나고 차량 종류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성이 좀 존중받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해주는 거겠죠. 이제 서로 각자의 영역을 좀 존중을 해주고, 이게 너무 막 깔려고만 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나라 그 차량 선택에서 아직도 경직된 부분이 있죠. 네,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아직까지는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약 300m 앞 로터리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거기로 왜 들어왔을까?
여기 무슨 행사를 하나 보네요. 한번 돌려서 봐야겠어요. 여기서 뭐 내용 정리를 좀 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차를 잠깐 세우고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 정도. 바로 세차하셨는데 이게 또 구덩이를 달려가지고. 저희 동네는 후쿠동이가 많아서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먼저 들어보죠. 네, 자, 뭐 거의 한 4시간 정도 시승을 네. 해봤는데 솔직히 너무 초반에 장점만 막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차주분은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지만 제가 너무 장점만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약간 현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만큼 제가 뭐 그 전에 타던 차랑 많이 비교가 돼서 물론 세대 차이가 나니까 비교가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좀 돼서 그렇게 느낀 부분도 있지만 솔직한 주행 질감만 봤을 때는 저는 이 가격대 이 정도면은 현대가 정말 차 이번에는 좀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고속도 지금 한 160 내외까지도 주행을 해보고 잠깐. 해보고 해봤지만 그 영역대에서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일단 전혀 예. 받을 수가 없었고요. 주행 성능에서만큼은 저는 굉장히 감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차가 만족감을 많이 주는 차였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타다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또 이제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그냥 이렇게 만져보는 질감이 아닌 보는 걸로만 봤을 때는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정도까지는 없어요. 예. 그냥 디자인을 잘 해놨습니다. 이 가격 대비 예. 좀 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왼쪽이랑 예. 오른쪽이 이렇게 좀 톤이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에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도어 패널 쪽도 여기가 색깔이 달라요, 양쪽이. 이런 부분들은 되게 센스 있게 잘 만든 것 같고, 저보다는 이제 디자인 쪽을 아무래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 보시기에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면이 많이 실력이 좋아졌어요, 현대가. 이런 디테일한 면을 그 과거 차들이랑 그러니까 가깝게 이제 i30랑만 비교해봐도 이런 디테일적인 면이 많이 발전했어요. 예. 이런 디테일하게 구성하는 면이 많이 발전했고요. 이런 버튼 디자인도 은간 양각을 줘서 전에 그 i30만 해도 차이가 딱 납니다. 딱 서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i30만 봐도 좀 밋밋한 느낌이 난다고 딱 느끼실 거예요. 예.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뭐랄까 이제 저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약간 뭐가 좀 과한, 너무 뭐랄까 좀 전세대가 그랬죠. 네, 좀 예. 과한 느낌이 들고 전세대가 좀 오버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세대를 넘으면서 이제 그 부분을 정제를 많이 시키면서도 스포츠카 느낌이 나게. 그러니까 출력 예. 같은 경우에도 현대가 이제 뭐 전세대보다 이제 이번 세대 오면서 차들의 출력을 소폭 낮춘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이제 스포츠성으로도 좀 더 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강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 아반떼 스포츠 모델이랑 터번이 다른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오버부스트라는 기능도 있고 해서 실제로도 가속 성능에서 실질적으로 차이 날 정도의 그 차이점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차량 컨셉과 좀 더 이렇게 일체화를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즘 벨로스터가 제 현대에서 제일 잘하는 점이 물론 모든 면에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이런 컨셉에 맞게 모든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예. 잘 잡혀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스포츠성에 맞게 소소한 부분까지 뭐 타이어부터 해서 각종 기능적인 면까지 좀 그거에 맞게 했다는 게 이제 전에 나온 차들하고 약간 좀 더 전에 그러니까 전에
나온 차들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된 부분이죠. 네. 예. 그러니까 YF 뭐 MD 시절의 현대는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네,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약간 과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데. 네. 예.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지금 세대에서는 밸런스가 잘 잡혀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현대가 많이 발전했구나, 모터스포츠 참여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구나. 뭐 물론 이제 외국 유명 인사들을 뭐 영입을 하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차의 기본기에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되게 뜻깊은 시승이었습니다. 1.4랑은 또 1.6이랑은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토크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은 못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차이가 좀 느껴지죠. 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부분에서도 일단 좀 많이 차이가 느껴져요. 예, 타이어는 이제 타봐야 알아요. 네, 이건. 이거는 이제 예, 타보시면 이게- 잘 모르겠고요. 이게 타이어가 이거를 이제 따로 사시려고 하시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좀 부담이 가는 액수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뭐 근데 워낙에 뭐 잘 버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일반적인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을 다니지만 이제 뭐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부담이 되실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약간 스포츠성이 조금이라도 좀 가미된 차는 요걸 끼워서 운행을 하시면 한 아반떼 스포츠 차량 정도 되는 그런 건 아니면 뭐 아베오 이런 뭐 수동 차량이나 아베오보다는 현 예. 시대에서는 저는 벨로스터를 벨로스터, 선택을 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런 차들을 그러니까 벨로스터 말고 기존에도 이제 그런 차량이 있으시면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무리가 가시더라도 한번 장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1.6 터보가 지금 수동까지 나오는 모델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벨로스터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풀옵션 아반떼 스포츠랑 아반떼 스포츠도 깡통 모델 아, 그 그래요? 낮은 트림만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벨로스가 풀옵션으로는 유일하게 이 수동이 그러면 더더욱이 예. 이제 수동 매니아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끝이죠. 그냥 선택하세요. 선택할 게 없어요 이게. 뭐 다른 고민 물론 뭐 돈 더 있으셔서 그냥 뭐 3시리즈 3시리즈가 수동이 없나요? 한국은 없죠. 네, 그러시구나. 한국은 예, 그럼 뭐 수동이죠. 답이 없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온 수동은 86이랑 86 예. 86 그다음에 이제 BMW도 원엠은 단종이 됐기 때문에 없고 중고는 있겠지만 예. 없고 그러니까 신차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수입차 중에는 86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담비와 같은 존재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랑 그다음에 그 풀옵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벨로스터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뭐 쉐보레 정도 가보면은 아베오밖에 없어요. 크루즈 그러니까 아베오랑 스파크밖에 없는데 스파크는 좀 깡통. 스파크는 이제 스포츠성이랑 네, 조금 거리가 거리가 있으니까. 예. 그 정도밖에 없죠. 그럼 다음에는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수동 모델을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예, 좋을 것 그리고 같고. 뭐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 뭐 0.6 수동을 뭐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 또 한번 기회를 뭐 마련을 해서 뭐 같이 시승을 해보거나 지금 같은 내용으로 한번 타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예. 감사했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예. 고성능 차로 한번 예. 같이 예, 같이 한번 시승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오늘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